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상한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에서 멀지 않은 숲속에는 귀신의 집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이곳에 들어간 사람은 정신을 잃고 며칠 뒤에야 근처에서 발견되곤 했는데, 발견된 사람들은 모두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었고 그 집에서 본 것을 절대 말하지 않았다. 젊은 대학생인 민수는 우연히 이 전설을 친구들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는 무서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성격이라 그저 웃어 넘겼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가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2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길을 걸어 오후가 되어서야 마침내 숲속 깊은 곳에 있는 폐가에 도달했다. 집은 흉가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음침했고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었던 탓의 주위는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약간 열려 있어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다. 부서진 문을 살며시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들은 소름 끼치는 한기와 숨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민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했지만 겁에 질렸다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 무시했다. 그들은 집 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보기 시작했다. 집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낡고 바른 가구들, 때가 꼬질꼬질한 벽지, 그리고 발밑에 바스러지는 나무 바닥, 원인을 알 수 없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들은 서로 장난치듯 얘기하고 있었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어느 순간 민수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또렷하게 사람의 속삭임으로 변했다. 그는 뒤를 돌아 친구들을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그저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뇌리에서는 계속해서 그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상한 느낌을 떨쳐내지 못한 채 그들은 집안을 더 깊이 탐험했고 결국 2층에 오르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방 하나가 있었고 그들은 그 문을 열어보았다. 그 방은 달빛이 비추는 창문이 있어 다른 방들보다 밝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예기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방 중앙에는 오래된 나무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사람 형상이 누워 있었다. 그 사람이 꿈틀거리더니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수와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들 앞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본 그녀의 얼굴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피부는 창백하고 눈은 깊고 어두운 구멍 같았다. 그녀의 입에서 무언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순간 방 안에는 차가운 바람이 휩쓸며 문이 쾅 닫혔다. 공포에 질린 민수와 친구들은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민수의 머릿속에는 아까 들렸던 그 속삭임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젠 훨씬 더 강하고 확실하게 들렸다. 돌아가라. 여기를 떠나라. 민수는 마치 누군가에게 홀린 듯 무작정 벽을 더듬어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친구들이 그를 말렸지만 민수는 그저 창틀을 잡고 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창문 밖에서 무엇인가를 보았다. 저 멀리 숲 가장자리에서 자신들을 향해 손짓하는 한 노인의 모습을 본 것이다. 그 노인의 입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길로 가면 산다. 민수는 그의 지시대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방 안의 귀신 형상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며 무서운 소리를 냈다. 민수와 친구들은 그제서야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발버둥쳤다. 그때 갑자기 문이 쾅 열리며 그들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방 밖에서는 수많은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매우 빠르게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밖에 나오자마자 그들은 문 밖에서 있는 노인을 다시 보았다. 노인은 그들을 보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조심해야지. 이 집을 다시 찾지 말아요. 다시 숲을 가로질러 마을로 돌아가는 길. 민수와 친구들은 그 집에 다시 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친구들로부터 그날의 일을 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이 어떤 강력한 저주의 일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었다. 이후로도 그 마을의 전설은 길게 이어졌고 아무도 귀신의 집에 다시 가려고 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민수는 가끔 꿈에서 그 집을 떠올리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깨달았다. 어떤 비밀은 영원히 묻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바다 근처에 있는 산장으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로 처음부터 몇 가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낮에는 화사한 햇살과 푸른 바다 덕분에 그런 소문이 전혀 믿기지 않았지만 해가 지고 나니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첫째 날 밤 친구들과 바비큐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했다. 비바람은 금세 어두운 구름을 끌어모았고 우리는 서둘러 고기를 안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안쪽으로 줄줄이 들어선 우리 중 마지막으로 들어온 수민이가 문을 닫으려던 순간 문틈 너머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안개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어린 소녀였다. 옅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졌다. 우리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이웃 별장에 살고 있는 아이일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서늘한 기운이 등을 스치는 것을 느끼며 그날 저녁은 빨리 잠자리에 들었다. 자정이 너무 깊게 잠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 방의 창문이 쿵쿵 울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나는 막 잠에서 깨어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창문에는 다시 그 소녀가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흰 원피스는 물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은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몸이 얼어붙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고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는 왔던 길로 돌아가 사라졌다. 그 순간 뒤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나는 겨우 몸을 돌려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농담으로 넘기려 했다가는 얼굴을 보고는 장난이 아님을 느낀 듯했다. 다음 날 우리는 소녀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근처 마을로 나가 장을 보며 자연스럽게 그 산장에 대해 물어보았다. 점원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 산장 이야기 들었어요? 그곳에서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20년 전 그 산장에서 어떤 아이가 실종됐어요. 그녀를 끝까지 찾지 못했죠. 순간 소름이 돋았다. 문자 그대로 어젯밤 내가 본 소녀가 실종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는 더욱 공포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단순히 전설일 뿐이라고 서로를 달래며 하루를 그럭저럭 보냈다. 마지막 밤 우리는 최대한 서로 가까이 모여 자려고 했다. 그러나 한밤중 이번에는 모두가 깨어날 수밖에 없었다. 집안에 울리는 발자국 소리 때문이었다. 마치 축축한 발로 나무 바닥을 걷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발자국 소리는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쯤 끝나버렸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거울을 통해 뭔가 스치는 그림자를 보았다. 거울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얼굴이 서 있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본 그 소녀였다. 하지만 거울 속 소녀는 울고 있었고 그녀의 입모양은 도와줘 라고 하고 있었다. 우리는 마주보고 숨이 막힐 듯 입을 열 수 없었다. 그 길로 산장을 떠나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밤중에 차를 몰아 도망치듯이 이곳을 떠났다. 한참 뒤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때의 공포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가을 저녁 나는 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머물고 있었다. 그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이야기들로 가득한 곳이었다. 특히나 할머니가 사는 집은 100년이 넘은 고택으로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피곤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갑자기 무언가에 이끌리듯 눈이 떠졌다. 방 안은 싸늘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고 있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켜려고 했으나 스위치는 이미 켜져 있었음에도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잠시 두려움에 떨다 나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 방으로 향했다. 할머니 방으로 가는 복도는 유독 길고 어두워 보였다. 손전등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앞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자 발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마치 무언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할머니의 방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곳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는데 화면에 알 수 없는 문자가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갑자기 창문이 탕 하고 열리면서 찬 바람이 방 안으로 휘몰아치듯 들어왔다. 할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어 집 안을 뒤지던 중 마당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은 등을 돌린 채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할머니에게 말을 걸려는 순간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옛날 말이었다. 무서움에 질려 할머니께 다가가더니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셨다. 그런데 그 눈빛은 내가 알던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한없이 깊고 공허한 눈빛이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고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어 말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도 알잖니. 이곳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란걸. 그 뒤 나는 할머니의 귓속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빠르게 집으로 돌아와 방으로 올라갔다. 그때 복도에 걸린 옛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분명 가족들과 친척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의 눈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 죽은 듯이 잠에 들려던 순간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방 안의 모든 물건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책장이 덜컹거렸고 창문이 다시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저었다. 그 순간 손에 닿는 것이 있어 본능적으로 손을 뻗자 낡은 일기장을 잡을 수 있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50년 전 이 집에 살던 사람의 기록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상, 현상들과 뭔가에 의해 점차 미쳐가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우린 피할 수 없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얼마 후 푹 깨었을 때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졌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온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그날 밤의 일들에 대해 할머니께 여쭈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고는 말씀하셨다. 그건 우리 가족의 운명이란다. 모든 것을 믿지 말고 모든 것을 잊지 말거라.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집에 머물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잊을만 하면 그 집의 꿈을 꾸게 된다. 그때마다 언제나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오른다. 모든 것을 믿지 말고 모든 것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